안녕하세요. 첫걸음마나 여행, 첫사랑처럼 처음이라는 것은 항상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움 때문인지 아니면 처음 시도해보는 것에 대한 긴장감이나 낯섦 때문인지 이유는 어떤 일인지에 따라 저마다 다르겠지만 처음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같을 거예요. 제 가장 첫 기억은 어머니와 함께 놀던 모습이에요. 엄마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던 기억과 집에서 같이 낡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스케치북에 함께 그림을 그리던 모습 등을 비롯한 어린 시절의 모습들에는 늘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와 둘만 지내는 게 이상하지 않았던 아주 어린 시절은 교육의 목적으로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우리 집의 빈자리인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엄마랑 계속 단둘만 지낼 때는 몰랐는데 유치원을 다니면서 배우게 되는 가족 구성원에는 아빠라는 존재가 있더라고요. 아빠, 엄마, 이 두 사람을 합쳐 부모님이라고 부른다는 개념을 깨닫게 된 이후로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은 나날이 커져만 갔어요. 나도 아빠 있어? 그 전까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저는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어봤어요. 그때는 제가 태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 아직 자리 잡히지 않았던 때라 그저 주변에서 들었던 엄마, 아빠, 나라는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막연히 나에게도 있을까 하는 순수한 궁금증이었죠. 다른 친구들은 다들 아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도 있을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지금 어디 있어? 같은 질문이 아닌 나도 아빠가 있어? 라고 물어보게 된 거예요. 제 질문에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는 듯 하였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눈을 지그시 감더니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 심호흡을 하면서 숨을 고르더니 장롱위에서 커다란 박스 하나를 꺼냈어요. 박스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웨딩 드레스를 입은 엄마와 함께 웃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여러 사진 속에서 엄마와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 사람이 너의 아빠야. 아빠? 내 아빠? 멋있지? 잘생겼지? 우리 아들이 아빠를 쏙 빼닮아서 이렇게 잘생겼잖아. 아빠가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인기가 정말 많았거든. 여자애들이 멋있다고 막 엄청 많이 쫓아다니고 그랬어. 와, 우리 아빠 멋있어. 여기 양복 입은 것도 멋있다. 아빠는 근데 어디 있어? 아빠는 말이지. 아빠는 어릴 때부터 엄청 용감했거든. 엄마랑 아빠는 아주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였어. 지금 우리가 사는 곳보다 더 작은 동네라서 이웃집에 있는 아이들이랑 전부 친구였거든. 그래서 맨날 같이 모여서 놀았어. 막 산에도 다니고 강가에도 놀러 가면서. 그래서 아빠랑은 어릴 때부터 정말 친한 친구였어. 그리고 점점 어른이 되면서 아빠도 엄청나게 멋있어지고 엄마도 예뻐지면서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된 거야. 아빠가 엄마를 아주 좋아해서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다고 결혼하자고 했어. 엄마도 아빠가 좋아서 결혼했고 너무 작은 동네라서 젊은 사람들이 일할 게 많지 않아서 우리 조금 더 큰 곳으로 이사 가요 해서 여기로 오게 된 거야. 엄마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거나 하진 않았거든. 그래도 할머니를 닮아서 요리를 엄청나게 잘해서 여기로 이사 와서 식당에서 일을 했어. 그리고 아빠는 머리도 좋고 튼튼하고 힘도 아주 센 멋진 사람이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했어. 항상 마음이 착해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꼭 도와줬거든. 그래서 소방관이 되었는데 어느 날 근처 빌라에 불이 크게 나서 도와주러 갔어. 근데 건물 안에 사람들이 있어서 아빠는 사람들을 한 명씩 다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 그리고 마지막에 할머니 한 분이 집안에 있는데 몸이 불편해서 빨리 나오지 못하신 거야.
그래서 아빠가 또 달려가서 할머니를 구해서 나왔지. 그런데 사람들을 도와주느라 나쁜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 그래서 빨리 병원에 데려갔는데 나쁜 연기가 이미 몸 안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때 엄마는 뱃속에 우리 아들이 있었거든. 기억 못할지도 모르지만 네가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맨날 동화책도 들려주고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이야기도 많이 해줬어. 네가 먹고 싶다는 음식이 있으면 아주 깜깜한 밤에도 얼른 뛰어가서 어렵게 구해서 가져다 주기도 했어. 그리고 너랑 만나게 될 날을 매일 기대했는데 결국 우리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야. 아빠가 널 만났다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아빠 다시는 못 봐? 아빠는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순 없지만 저 위에서 우리 아들 아픈 데는 없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 늘 지켜보고 있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어도 아빠는 늘 우리랑 같이 있는 거야. 그리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있단다. 그 당시 어머니는 아직 어린 저에게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지를 몰라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고 해요. 왜 우리 집은 아버지가 없는지,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는 게 어떤 것인지, 영원히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 막막해서 먼저 말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아버지에 관해 물어보면 어떻게 할지 마음의 정리를 다 하지 못해 그동안 사진이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상자에 정리해서 고이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어릴 때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점점 자라면서 공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아버지에 관해 물어볼 때 저 역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거든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도 돌아가셨다고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계시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 혹은 거짓말이라도 마치 계신 것처럼 둘러댈까? 이런저런 고민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만약 돌아가셨다고 하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나도 잘 모르는 아버지에 대해 제가 얼마나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고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라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는 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되더라고요. 어린 시절 내내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어머니는 저에게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으며 지극정성으로 대해주셨어요. 두 분의 부모님에게서 받는 것보다 넘치는 사랑을 주면서 길러주셨죠. 제가 점점 나이를 먹어보니 알겠더라고요. 부모가 둘이 함께하는 역할을 혼자서 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그것도 좋은 집안이나 풍부한 재력, 하다못해 나를 받쳐줄 수 있는 훌륭한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자 혼자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건사해왔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 싶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 되어 보니 더욱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홀 어머니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안타까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흠잡을 만한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자식인 저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혼자 지내는 어머니에게도 같았을 거예요. 남편 없이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얼마나 홀로 외롭고 쓸쓸한 길을 견디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고는 했어요. 너도 아직 젊은데 지금이라도 새 출발하는 게 어떠냐? 괜찮은 남자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만나봐. 남편이 사고로 세상 떠난 건데 그런 거 흠도 아니다. 애는 잠깐 어디 맡기고.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 하실 거면 나가주세요. 주변에서도 다들 여자가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 게 안타까워서 한 소리일 거예요. 게다가 아직 젊은데 지금부터 70, 80, 더 나이 들어서까지 혼자 살 생각에 더더욱 안타까웠겠죠. 한 번은 어머니 식당에 앉아서 숙제하고 있는데 동네에 말 많은 아주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애 딸린 여자는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으니 나중에 다시 찾더라도 잠깐 어디 보내두고 새 출발하라고요. 늘 상냥하고 친절하기만 하던 어머니는 처음으로 그 아주머니에게 무서운 얼굴로 화를 냈어요. 어머니가 화내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때 정말 놀랐어요. 아주머니 역시 항상 순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정색하니 놀라셨는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정말 안타깝고 걱정되어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던 거라며 당황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아주머니가 사과했는데도 어머니는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옷소매를 끌어당기며 미안하다고 화풀나는 손을 조용히 떼어내면서 여전히 단호한 얼굴로 나가달라고 이야기했죠. 막 소리를 지르거나 제자리에서 방방 뛰며 화를 내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왜 오히려 막 소리 지를 때보다 차분할 때 더욱 무서운 경우 있잖아요. 그때 어머니의 모습이 딱 그랬어요.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죠. 귀담아 듣지 마. 행여 마음에 담아두지도 말고. 엄마에게는 네가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엄마는 너를 낳고 키우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오히려 너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날들이 더 많았단다. 네가 없었다면 이렇게 열심히 살지도 못했을 거야. 엄마에게 우리 아들은 너무나 소중해. 그러니까 혹여나 저런 말들 귀담아 듣지 마라. 남들이 뭐라 하든지 내 가족은 우리 아들이야. 내 유일한 가족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구석에 앉아 혼자 숙제하면서 얼어붙은 분위기에 덩달아 얼어있는 저를 보면서 어머니가 이야기했어요. 아주머니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대충 분위기상 안 좋은 이야기구나 하고 눈치채고 있었죠. 어린 아이이지만 혹시나 그런 말에 상처 입고 담아둘까봐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보란듯이 다가오는 남자들이나 소개, 선짜리 등을 다 거절하면서 열심히 일하며 저를 키워주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함께 차린 가게를 어머니는 혼자 운영하고 있었어요.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돈을 모아 얻은 가게라 규모가 엄청나거나 위치가 정말 훌륭해서 손님이 마구 몰려드는 곳은 아니었지만 작아도 꾸준히 찾아오는 손님들 덕분에 매출이 떨어질 걱정은 없는 탄탄한 곳이었어요. 특히 어머니는 모든 사람에게 무척 상냥하고 친절했고 무엇보다 음식 솜씨가 제가 먹어본 고급 레스토랑보다 뛰어날 정도로 훌륭했어요. 그러다 보니 유명한 프랜차이즈나 고급스러운 식당은 아니어도 한번 찾은 사람들은 또 찾게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어머니와 제 삶에도 어느 날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어머니의 옆 가게에서 정육점을 운영하시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바로 옆 가게라 어릴 때부터 자주 보기도 했고 어머니 식당에도 거의 매일 식사하러 오셨던 분이죠. 그러면서 마치 제 친할아버지처럼 저를 예뻐해 주셨는데요. 명절이면 집안 어르신처럼 용돈을 주기도 하시고 때때로 좋은 고기가 들어오면 아들이랑 먹으라고 어머니에게 챙겨주기도 하셨어요. 가게에 무거운 물건이 들어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일하는 젊은 직원분들을 시켜서라도 도움을 주셨고요. 멀리서 장 봐올 때마다 고생한다고 정육점에서 필요한 물품 사올 때 대신 배달을 도와주기도 하셨죠. 저희에게는 단순한 옆집 가게 사장님이 아니라 친할아버지 같고 가족같이 생각하던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돌아가시다니 어머니와 저는 꽤 충격이 컸어요. 가게 문도 닫고 서둘러 장례식장으로 향하니 그곳에는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인자하고 다정한 성격으로 많은 분께 사랑을 받아서인지 동네 분들이 대부분 오셨어요. 상주라고 하는 분이랑 인사를 나누는데 알고 보니 할아버지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형과 누나는 해외에 있어서 급하게 들어오는 중이라고 하고 막내 아들이 혼자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가게 문 열어야 할 텐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가 옆 식당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그 집 아들도 참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이야기만 많이 듣고 얼굴은 처음 뵙네요. 이런 자리에서 인사하게 되어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생전에 많이 아끼고 좋아했던 두 분이 찾아와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네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어디 아프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주무시면서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하셨다고 해요. 그러니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전부터 이것저것 정리할 것들도 다 준비해둔 상태였거든요. 아마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이 언제일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상주라는 아저씨는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외모는 크게 닮지 않았지만 말하는 분위기나 배려심 있고 따뜻하게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그 당시 어린 제가 봐도 선하다라는 인상이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다부진 자세에 뭔가 멋진 형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죠. 그렇게 처음으로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그게 좋아하던 분의 장례식이라 마음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할아버지도 어딘가에서 저랑 엄마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니 약간은 든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니 역시도 할아버지는 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며 우리가 너무 슬퍼하는 모습보다는 잘 보내드리는 씩씩함을 보여드려야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날 수 있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가게는 한동안 문을 닫았어요. 항상 학교 끝나고 지나갈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하던 곳이었는데 매일 문 닫은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가게를 지나갈 때마다 웃으면서 반겨주던 할아버지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한 2, 3주 정도 지난 어느 날 가게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어요. 보니까 짐이 막 가게 밖으로 나와 있고 누군가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계실 리는 없지만 늘 그리웠던 가게가 문을 연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이 더 커서 달려갔어요. 안녕? 나 기억나니? 신이 나서 가게로 달려가니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상주 아저씨가 목장갑을 끼고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순간 맥이 탁 풀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는 얼굴을 보니 반가운 마음도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기억나요. 그런데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이 가게는 내가 운영하기로 했거든. 오래된 짐이 많아서 그런 건 정리 좀 하고 다시 열려고. 가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하던 곳인데 이대로 문 닫기는 아쉽잖아. 동네 분들도 여기 좋아해 주시고 계속 가게를 운영하는 게 아버지의 바람인 것 같아서 부족함이 많긴 하지만 내가 한번 해보려고. 아저씨가 이 동네도 잘 모르고 가게 운영도 처음이라 어설픈 부분이 많을 거야. 그래도 네가 이 동네에서 더 오래 살았고 어머니 도우면서 나보다 아는 것도 더 많을 테니까 잘 가르쳐주고 많이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겠니? 네, 할아버지도 저랑 엄마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저도 아저씨 많이 도와줄게요. 그래, 고맙다. 그럼 일하다 보니까 배고픈데 여기서 제일 맛있는 곳은 어딘지 알려줄래? 저는 웃으면서 아저씨를 데리고 엄마의 식당으로 갔어요. 어머니도 아는 얼굴을 보더니 반가워하더라고요. 아저씨는 저에게 했던 이야기를 어머니에게도 들려주며 앞으로 가게를 이어서 운영하게 되었다고 알려주었죠. 어머, 너무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오래 운영하던 정육점이 없어진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너무 잘 됐어요. 오늘 식사는 앞으로 이웃들 사이니까 제가 한턱 낼 테니 먹고 싶은 거 편하게 고르세요. 며칠 후 정리를 마친 아저씨는 정육점을 다시 오픈했고 이전처럼 동네 손님들이 찾아주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거의 매일 저희 가게에서 식사를 했고 저랑 어머니랑도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죠. 할아버지랑 어딘가 닮아서 그런지 저도 어머니도 금방 아저씨랑 친해질 수 있었어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맞는지 아저씨도 할아버지처럼 엄청 성실하고 착하고 성격이 정말 좋았거든요. 예전에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도 많이 도와주시고 시간이 날 때는 제 숙제나 공부를 봐주기도 했어요. 알고 보니 아저씨는 원래 직업 군인이었다고 해요. 자식 중에 정육 일을 배운 사람이 없어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운영하던 정육점을 아무도 맡을 사람이 없었는데 가게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분이라 늘 아쉬워하셨다고 해요. 점점 연세가 많아지면서 이제 곧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는 생각에 근심이 깊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애정을 두고 이뤄낸 업적이 사라진다는 생각에 아저씨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 자격증을 땄어요. 아버지가 연세가 너무 많아 가게 일을 더 하기 힘드시거나 혹시 돌아가신 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제가 대신 이어서 하려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기사 자격증을 따고 얼마 안 되어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어쩌면 제가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떠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다른 일에 욕심이 없던 분이었는데 이곳 정육점에 대한 애정은 엄청 깊은 분이었거든요. 이제 마음 편히 맡길 사람이 생겼으니 됐다 하면서 떠나신 것은 아닐까 싶어요. 아저씨 역시 오랫동안 자신의 꿈이었던 군인이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정육점을 오게 되었어요.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위해 그런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가족을 위해서 그런 희생을 주저하지 않는 아저씨의 모습에 저는 그분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아저씨의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어머니를 위해서 멋진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또 자식으로서의 모습뿐 아니라 남자로서도 굉장히 멋진 분이었어요. 군대에서 오래 생활을 해서 그런지 항상 각 잡힌 자세도 멋있고 다부진 체격에 뭔가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어린 소년의 눈에는 동경심을 생기게 만들었거든요. 특히 군대에서 전역을 한 이후에도 꾸준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힘든 정육일 하면서도 자신의 생활 습관을 지키는 모습이 멋있게 느껴졌어요. 사춘기 소년에게 운동과 카리스마, 사나이의 향기는 존경심을 유발하기 충분했죠. 저도 아저씨처럼 멋지고 탄탄한 몸을 가지고 싶어서 학교를 마치고 숙제를 다 한 이후 저녁에 같이 운동을 하기도 했어요. 학생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아니다. 공부도 체력 싸움이니까 오히려 운동을 하면 더 좋으려나? 대신 너 아저씨랑 운동한다고 숙제나 공부 대충 하면 절대 안 된다. 우리 각자 할 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힘차게 하는 거야. 약속할 수 있지? 그렇게 저희에게는 일종의 루틴이 생겼어요. 학교가 끝나고 숙제를 열심히 하고는 어머니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근처 공원에서 조깅이랑 철봉으로 턱걸이랑 이것저것 운동을 하는 거였죠. 아저씨와 함께 운동을 시작한 이후 더욱 건강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매일 운동을 해서 그런지 밥맛도 더 좋아서 먹는 양도 늘었고 또래보다 키가 좀 작고 마른 왜소한 체격이었는데 덩치가 엄청 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몸에 살도 붙고 이전보다 건강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더 맛있게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체력도 기르고 건강도 점점 좋아졌어요. 키도 쑥쑥 자라면서 어머니도 운동 덕분인 것 같다고 뿌듯해 하시면서 더 열심히 하라고 운동화도 새로 사주셨어요. 어쩌면 남들보다 키 작고 마른 아이로 자랄 수 있었는데 제 윤영기는 아저씨 덕분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었죠. 또 체력이 생기니까 아저씨 말처럼 공부도 더 잘할 수 있더라고요. 항상 학교에서 졸리고 기운이 없었는데 수업 시간에 졸리지도 않고 쌩쌩하니까 그동안 제대로 듣지 못했던 강의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신기한 게 예전에는 수업에 크게 흥미도 없었는데 뭔가 개운한 정신으로 들으니까 다르게 느껴졌어요. 원래 수업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집중하다 보니 성적도 오르기 시작했죠. 건강과 체력이라는 게 삶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의 습관은 지금까지도 남아서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잠깐이라도 운동은 절대 빼먹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아저씨는 제 인생의 전환점 같은 분이었어요. 운동을 함께 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아버지나 삼촌도 없던 저에게 그런 역할도 해주었거든요.
제가 고민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이야기도 들어주고 상담해주면서 좋은 영향을 많이 주었어요. 때로는 형같이 장난스레 받아주기도 하고 삼촌처럼 재밌고 유쾌하게 대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아버지가 있었다면 이런 조언을 해주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저를 이끌어주기도 했죠. 뭔가 남자로서의 고민 같은 것도 어머니에게는 차마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아저씨에게는 편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저씨는 제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죠. 저런 남자가 되고 싶다 라는 꿈을 꾸게 하는 롤모델이었어요. 아저씨를 잘 따르고 좋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도 굉장히 뿌듯해했어요. 고마운 마음에 아저씨를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셨고 저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점점 열어갔던 것 같아요. 중학생이면 아직 좀 어리다고 할 수 있지만 두 분 사이에 콕 집어 말하기 힘든 미묘한 핑크빛 기류가 흐르는 것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어요. 아저씨도 대놓고 티를 내진 않았지만 어머니와 제 일이라면 항상 제일 먼저 달려와 주었고 단순한 친절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닌 호감 때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아저씨가 정육점을 다시 연 지도 어느새 3년이 되었어요. 이제는 일에 완전히 익숙해져서 동네 사람들도 다들 이전에 할아버지가 가게를 할 때를 보는 것 같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리고 저희가 이웃으로 함께한 지도 3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아저씨와 어머니는 더욱 돈독해졌고 저희는 가게에서만 얼굴을 보는 것뿐 아니라 이런저런 데도 놀러 다니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샌가 저희의 삶에 스며들듯이 들어와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고 어머니 역시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어느 날 두 분이 저에게 의견을 물어봤거든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물어보는 게 먼저일 것 같아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어. 그동안 아저씨랑 지내면서 참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우리 가족이 되면 어떨지 하는 생각을 해봤어. 물론 엄마는 우리 아들 의견을 가장 존중할 거고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거나 한 게 아니라 네가 괜찮다고 하면 그때부터 천천히 준비해 보려고 해. 아저씨가 결혼도 처음이고 자식도 키워본 적이 없어서 부족한 점이 정말 많을지도 몰라. 그리고 너랑 어머니가 가족이니까 내가 끼어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싫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해. 나 역시도 네가 어머니의 유일한 가족이자 보호자니까 네 의견을 가장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혹시나 네가 불편하거나 싫다고 해도 달라지는 점은 없을 거야. 우리 세 사람이 이렇게 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은 앞으로도 똑같을 거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다만 내가 이제 정식으로 너희 가족이 된다면 제3자의 입장일 때와는 또 다르게 더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복잡 미묘했어요. 뭔가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아버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이 결정이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고 제 삶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역시 아저씨를 만난 이후 더 밝아졌고 이전보다 훨씬 많이 행복해 보였어요. 또 이미 가족 같은 사이였기 때문에 그걸 공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 지금과 달라질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버지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어머니에게 들었던 성격의 분이라면 절대 반대하지 않으셨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아저씨같이 좋은 사람을 이어준 게 아버지일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가족이 되기로 결정했어요. 이미 매일같이 얼굴을 보고 지내는 터라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었어요. 아저씨가 어머니에게 예쁘고 반짝이는 반지를 사서 선물했고 두 분이 결혼식을 위해서 여기저기 장소를 알아보는 점 말고는요. 가끔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긴 하시지만 그래도 아직 재혼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 동네 사람들 눈치도 있고 해서 같이 살거나 하진 않았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서 6개월 뒤에 결혼식부터 하고 본격적으로 같이 살면서
모든 것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6개월 뒤 저희가 가족이 되는 일은 없었어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3개월 후 아저씨는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어요. 가끔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에 사연이라도 보내고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사라졌거든요.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처럼 말이죠.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정육점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나 놀라서 전화해봤지만 없는 번호라는 소리만 흘러나왔어요. 혹시나 저에게 연락받은 거 없는지 물으셨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저씨에게 미리 연락받은 것도 없었고 제가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라는 음성만 들을 수 있었죠. 집을 찾아가 봤지만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답답한 마음에 근처 부동산을 찾았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가게를 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경찰서도 찾아가 봤지만 성인 남성이 하루 정도 연락되지 않는 걸로는 찾아줄 수가 없다며 일단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혹시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나 싶어 기다리기로 했지만 그 후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닐지 하는 걱정을 했던 어머니는 어느 순간 결혼이 부담스러워서 도망친 게 아닐지 하는 의심이 생겼어요. 우연히 친한 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그쪽은 총각이니까 부담스러웠겠지. 자기는 총각이고 나는 한 번 갔다 온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자식까지 있다고 하니 앞으로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낼 거 생각하면 내 자식도 아닌데 싶었을지도 몰라. 이해해. 부담으로 느낄 수 있지. 그래도 차라리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끝냈으면 내가 이렇게 기다리지도 않았을 텐데. 우리 남편 그렇게 갑자기 보내고 재혼 앞둔 남자까지 이렇게 없어지다니. 그냥 남자 보기 부족한 내 운명인가 봐. 내 아들 싫다는 사람 나도 싫어. 붙잡고 싶은 마음도 없어. 게다가 얼굴 보고 말할 용기도 없어서 이렇게 도망친 사람이라면 더더욱. 내가 괜히 헛바람이 들었던 거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남자고 뭐고 그냥 아들이나 잘 키우면서 살래. 담담한 척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슬프게 느껴졌어요. 표정 역시 이전에 아이는 어디 맡기고 새 출발하라는 아주머니에게 차분하게 화를 냈던 것처럼 무척이나 단호했어요. 제 앞에서 터놓고 이야기하진 않으셨지만 굉장히 화가 나고 속상하고 슬프고 혼란스럽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저씨를 만난 후 매일 웃기만 하던 어머니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거든요. 일부러 제 앞에서는 더욱 밝은 척을 하는데 그 모습이 더욱 안타깝게 보였어요. 그렇게 저희의 인생에서 갑자기 아저씨는 원래 없던 사람인 것처럼 사라졌어요. 어머니는 그 이후로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냈어요. 저 역시 상처가 컸던 만큼 아저씨에 대해서 다시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슬프게 만든 사람이라니 미워하는 마음이 컸죠.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했던 적은 아저씨가 처음이었어요. 좋아했던 만큼 실망도 더 컸던 거겠죠. 그 후 저는 대학에 가고 졸업했어요. 유명한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취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알게 된 친구랑 연애하다가 결혼도 했어요. 귀여운 딸을 낳았는데 아들만 키우다가 여자애를 보니 너무 예쁘고 귀엽다면서 어머니가 더 좋아했어요. 아내는 부모님이 없이 홀로 자랐는데 어머니는 마치 친엄마처럼 며느리를 대했어요. 딸 같은 며느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없다고 하지만 우리 집은 그게 가능했죠. 어머니 역시 아들만 키우다가 며느리가 들어오니 더 좋은 것 같았어요. 아내 역시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모셨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정한 시어머니, 효심 깊은 부부, 귀염둥이 손녀까지 정말 완벽했어요. 그동안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던 저희 부부는 차에 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니 자동차 필요한 일이 많더라고요. 어머니랑 같이 살 집을 마련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던 저희는 우선 차가 더 급한 것 같아서 마련하게 되었어요. 차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첫 차를 뽑게 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엄청 좋은 모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애지중지하면서 아껴서 운전하면서 다녔죠. 소중하게 다루던 첫 차였는데 뽑은 지 1년 만에 사고를 당했어요. 전날부터 자꾸 이유 없이 울고 칭얼거리던 아이가 새벽에 열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아기 때는 열 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하길래 급한 마음에 차를 몰고 갔는데 병원에 주차 자리가 없었어요.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아내와 아이를 내려주고 저는 주변 주택가 앞에 주차하고는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새벽 5시쯤이라 출퇴근 시간도 아니니 잠깐은 괜찮겠지 싶었죠. 다행히 다른 질병이 있는 것 같진 않고 원래 아기 때는 갑자기 열이 오를 수도 있다고 떨어지는지 잠깐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반떼 주인분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혹시 그 집 앞에 주차한 것 때문에 연락하신 건가요? 제가 급하게 병원을 오느라 얼른 가서 빼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제가 실수로 차를 좀 긁어서요. 그런데 얼마나 긁었는지 몰라서 일단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애지중지하던 첫 차가 긁혔다는 이야기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아내에게 사고 이야기를 하니 자기가 아이랑 있으면 된다고 얼른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수액 맞을 동안 다녀오겠다고 혹시 상황이 길어지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야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한 후 얼른 차의 상태를 확인하러 갔어요. 차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니 어떤 남자분이 주택의 계단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차가 보일수록 심장이 쿵쿵 빠르게 뛰면서 발걸음도 덩달아 빨라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있는 곳까지 도착했는데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탁 풀려서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 차 주인분이신가요? 사고가 나서 전화했다던 그분은 기다란 지팡이를 옆에 두고 있었어요. 제가 앞에서는 인기척을 느끼셨는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는데 비슷한 방향이지만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는 분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앞이 안 보여서 집에서 지팡이를 짚으면서 나오다가 차를 긁었어요. 평소 이 시간에 여기에 항상 차가 없어서 습관처럼 걷다 보니까 만일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잘 살피면서 다녔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탁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혹시 심하게 상처가 난 걸까 싶어서 지나가는 분에게 앞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좀 불러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분 말로는 심하게 긁힌 상처는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차주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울고 계신 것 같은데. 최대한 울음을 참으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애써 아랫입술을 꽉 깨물면서 참았는데 이미 울음소리는 새어나왔나 보더라고요. 그분은 제 울음소리에 당황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제가 있는 방향을 찾으려고 애쓰셨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욱 눈물이 복받쳐 올랐고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왜? 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저예요. 아저씨는 그제야 제가 누구인지 아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바로 저희 어머니랑 결혼을 약속했다가 어느 날 사라진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라진 이후로 정말 미워했었는데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니 화보다는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 아저씨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지팡이도 떨어뜨린 채 저를 찾으려고 하시는지 팔을 허공에 휘저기면서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허공에서 휘저기던 손이 우느라 한껏 떨리는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한참을 울면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만 반복하셨죠. 그때 너희 엄마랑 결혼 준비로 한참 들떠 있었다. 몇 달간 고민하다가
예식장 몇 개를 추려서 같이 구경하러 가자고 약속했는데 그러다가 병원에 가게 됐어. 전부터 시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았거든. 나는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했어. 시력 안 좋은 사람들이야 많으니까 가서 검사해보고 안경이나 하나 맞춰야겠다 싶어서 찾아갔는데 아니래. 아니라더라. 안경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구나. 황반변성이라는 병이 있어. 그런데 이미 진행이 꽤 된 상태라고. 손쓰기에 늦었다고 하더라. 실명이라고. 지금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몇 달 안으로 완전히 보이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기에 한참을 고민했어. 너희 엄마 남편을 그렇게 떠나보냈는데 새로 만난 남자가 고치지도 못할 질병이 있으면 눈도 안 보여서 평생 내 수발이나 들면서 살게 할 수는 없었어. 또 갑자기 아버지라고 앞도 못 보는 사람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너에게도 느끼게 할 수는 없었단다. 내가 아프다고 하면 너나 너희 엄마는 괜찮다고 같이 이겨내보자고 할 사람들이라 그냥 도망치는 방법밖에 없다고 느껴지더구나. 짐이 되기 싫어서 두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 그렇게 떠나면 나를 미워하면서 금방 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라지고 나서 내가 잘한 선택일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지 대화해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어. 내 삶에 있어서 너희 엄마도 너도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처음으로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으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후회했어. 그리고 혹시나 후회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괜히 부담을 줄까봐 잘한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매일 세뇌했단다.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두 사람을 그리워했어. 나에게는 가족이었으니까. 어머니와 저는 아저씨가 저희가 부담스러워서 도망쳤다고만 생각했어요. 결혼하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식을 잡으려고 하니 총각이 아이 있는 여자랑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억울한 것 같아서 그래서 도망쳤다고. 아저씨에게 이런 사연이 있는지 몰랐어요. 알았다면, 그때 이야기했다면 저도 그랬지만 어머니가 정말 많이 상처받았어요.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은 처음 볼 정도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저씨, 어머니는 아직도 가끔 그때 받았던 반지를 꺼내봐요. 내색은 하지 않으셔도 여전히 아저씨를 그리워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저 몰래 그 반지를 꺼내보면서 한참을 생각에 잠기시거든요. 그 후로 다른 남자도 만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어요. 그때 상처받아서 그랬던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아저씨를 마음에 두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내 모습을 보렴. 내가 있어봤자 너희 어머니에게 짐만 됐을 거야. 가족이라면 힘들 때 함께 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저씨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군인의 꿈을 그만둔 것처럼 소중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이었잖아요. 아내의 전화에 저는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다시 찾아뵙기로 했어요. 다행히 차는 제품으로 문질러서 지워질 정도의 기스라서 괜찮았고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아저씨 말처럼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도 했고요. 하지만 오랫동안 혼자였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던 사람이 아저씨였기에 이대로 모른 척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어머니에게도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 싶었죠. 그래서 다음 날 저녁 식당으로 어머니를 찾아가 아저씨와 다시 만난 이야기를 전했어요.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던 어머니는 이야기가 끝날 때쯤 결국 눈물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아이고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 아이고.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 아저씨에게 연락해서 가게로 데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아저씨에게 연락을 드렸고 일을 마치고 저녁에 모시러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두 사람은 오랜 추억이 쌓인 식당에서 다시 재회했어요. 어머니는 아저씨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고 아저씨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아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두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었어요.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은 후 어머니는 아저씨를 위해서 이전에 좋아했던 반찬을 잔뜩 만들어서 상을 차려주었고 저희는 오랜만에 셋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아저씨가 식사하는 내내 어머니는 반찬을 숟가락에 올려주고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두 분은 마치 오랫동안 그렇게 지냈던 사람처럼 손발이 척척 맞았어요. 사실 시력을 잃고 나서 많이 방황했어. 다 그만둘까 싶은 순간들도 많았지. 그런데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이 떠오르더라고. 비록 내가 큰 상처를 안겨주고 갑작스럽게 사라지기는 했지만 혹시나 내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된다면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어. 그래서 안마사 일을 배우기 시작한 거야. 저희 세 사람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따뜻한 저녁을 보냈어요. 10대 때 마지막으로 본 후 30대가 되어서 다시 만났지만 마치 오랫동안 함께했던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식사 내내 눈물과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의 인연은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1년여가 지나면서 아저씨랑 어머니는 저희 빌라 위층에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사연을 듣고 아내는 아저씨를 아버지처럼 살뜰하게 챙기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우리 가족은 마침내 다시 한자리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처음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었던 분인 만큼 앞으로 제 딸에게도 할아버지로서 많은 행복한 첫 기억을 만들어 주시겠죠.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사연들이 있었지만 어렵게 다시 만난 가족인 만큼 앞으로는 복잡하고 힘든 속사정 없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랑 오랜 시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